바둑왕전 1회전 대국입니다. 원성진 구단 대 송지훈 초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입신과 수졸이 만났습니다. 원성진 구단과 송지훈 초단의 대국, 어떤 대결이 될까요? 예전에는 입신과 수졸이 만났을 때에는 한 2점 정도 이제 실력 차이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네. 그것이 한 30년, 40년 전인데요. 네. 최근에 이 바둑계의 흐름을 보면 구단 잡는 초단이 질비하죠.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되는 쪽은 원성진 구단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원성진 구단은 사실 이 군대에 가기 전에 세계대회 우승까지 했던 실력파 기사 아닙니까? 네. 하지만 군 제대 이후에 아직까지는 실점 감각이 완벽하게 돌아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초단 기사를 맞아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원성진 구단이 이 부담감을 어떻게 떨칠 수 있을까요? 송지훈 초단 대 원성진 구단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KBS 바둑왕전 본선 1회전입니다. 원성진 구단,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기사인데요. 2014년에는 한국물가정보배 8강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송지훈 초단 올해 입단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자, 입단 직후에는 신인왕전에서 8강까지 올랐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지훈 초단은 그동안 입단 전에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도 원성진 구단의 기보를 많이 봤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원성진 구단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네, 웬만하면 이렇게 갓 입단한 초단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마련인데요. 그나마 원성진 구단은 송지훈 초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한국 바둑리그에서 두 선수가 같은 팀입니다. 네. 그만큼 송지훈 초단의 대국을 지켜볼 기회도 많았고 네. 또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 선수가 어떤 기풍인지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송지훈 초단의 기풍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요. 원성진 구단의 별명은 원펀치 아닙니까? 송지훈 초단도 송펀치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중반 수익기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바둑은 두 선수가 힘을 비축했다가 어디서 이렇게 빵 터지는 이 펀치 대결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송지훈 초단이 노림수가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송지훈 초단이 영부생 시절부터 실력이 강하기로 이 프로 바둑계에도 소문이 자자했는데 당시에 송지훈 초단을 지도했던 이 몇몇 프로 기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네.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반면 운영에서는 조금 미숙한 점을 드러내지만 후반에 이 역전시키는 능력 그리고 노림수를 품고 있다가 그것을 터뜨리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구단 앞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초단들은 주눅이 들었었는데요. 네. 물론 원성진 구단 같은 이 최정상권에 있는 구단들은 당연히 초단들보다 랭킹도 높고 전적도 좋죠. 하지만 초단 평균과 구단 평균 성적을 놓고 보면 초단이 못하진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 바둑계 초단들이 많이 발전했고 네. 이미 입단할 무렵에는 영부생 시절에 갈고 닦은 그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단도 단이지만 일단 어린 선수와 마주 앉게 되면 더 부담이 되는 건 선배 기사 쪽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원성진 구단하면 또 워낙 오랫동안 정상권에서 활동하는 노련한 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성진 구단 정도면 이미 본격적으로 승부를 하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선배잖아요. 네. 거의 다 후배 기사들일 겁니다.
매판 후회 기사와 대국을 하는데 뭐 매판 부담을 느끼고 대국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우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양도 상당히 여러 진행이 있는 거죠. 백도 선택이 많고요. 또 백의 선택에 따라서 네. 흙도 몇 가지 변화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 배석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상 변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정석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삼삼을 받아주고 백이 벌리는 것은 네, 바둑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알게 되는 정석이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이 정석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쪽에 미리 흙돌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배석상 이 두 텀을 살려서 뭔가 진행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벌리는 순간 이 흙의 두 텀이 사라진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이쪽을 받아주기보다는 협공을 하거나 네. 또는 실전처럼 붙이는 진행이 많습니다. 그건 어떤 차이인가요? 협공을 할 때도 있고 붙일 때도 있는데요. 이 협공하는 수가 좀 더 판을 유장하게 이끌면서 두터운 처리가 된다면 이 붙이는 수는 급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우선 이 협공부터 볼까요? 협공하면 3-3을 들어가고 네, 실전에 아주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특히 최근에 이 포석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끊어두고 네, 이렇게 축으로 잡는 것까지가 정석인데 네, 나중에 백이 이런 부분을 가면 축머리가 되기 때문에 흙은 한번 이제 지켜서 여기까지가 정석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서로 간에 불만이 없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실전에 송지훈 초단은 한때 유행했던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은 생소한 이 붙이는 수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모양인데요. 네, 처음에 이 붙임수가 등장한 것은 한 15년, 20년은 됐어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정석으로 진행되던 수순부터 알려드리면 이쪽을 젖히고 네, 그 당시엔 정석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위로 젖히면 여기를 밀어서 네, 아래를 젖히고요. 이제 네. 백은 여기를 늘고 한 칸 뛸 때 네, 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받으면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벌리는 것까지가 과거의 정석입니다. 뭐 최근에도 가끔은 두어지긴 합니다만 뭐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예전의 정석이고 네. 또 하나는 백이 위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젖혔을 때 그때 흙은 여기를 끊고요. 네, 백이 한 점을 잡는 것은 상대에게 세력을 허용하다 보니까 백도 반발을 합니다. 단수 치고 나갈 때 네, 네, 아래쪽을 밀어서 이제 한 점을 제압하고 백은 두 점을 잡는 이제는 흙이 축머리가 가능하죠. 네. 여기까지가 정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백이 위로 젖히면 아까처럼 진행이 되고 아래로 젖히면 이렇게 진행되고 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훨씬 많은 변화가 생겼죠. 지금은 한 20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실전은 위로 젖히고 나서 네. 원성진 구단이 장고를 하고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백이 여기를 느는 수 그리고 미는 수, 잇는 수, 또 간혹 나오는 수인 뭐 이렇게 붙이는 수 네. 또는 이렇게 호구 치는 수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최근에는 이렇게 느는 것과 잇는 것 두 가지인데요. 네. 는다면 흙이 3-3을 두어서 네. 여기를 밀고 받아줄 때 그때 호구를 치고 여기를 미는 것까지가 정석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정석이고 네. 백이 여기를 잇는다면 정말 복잡합니다. 이변에는 여기를 흙이 받을 때 백이 밀거나 한 칸 뛰거나 두 칸 뛰거나 세 칸 이게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부 어려운 변화예요. 이러면 정말 급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미는 것이 그나마 조금 쉬울 뿐 한 칸과 두 칸, 세 칸은 모두 어려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네. 송지훈 초단이 이 붙이는 도발에 대해서 원성진 구단이 참을지 네. 아니면 같이 맞설지 지금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자, 원성진 구단이 급전으로 이끌고 갈까요? 실전에서 보시죠. 일단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 수를 더 봐야죠. 여기서 가만히 민다면 그나마 좀 쉬운데요. 뭐 원성진 구단이 물론 원펀치라는 별명이 있지만 먼저 이렇게 칼을 뽑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저는 예전에 농담으로 원성진 구단에게 왜
네 별명이 원펀치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진행만 보면 그냥 두텁고 무난하게 듭니다. 네. 네, 지금 복잡하게 이끄네요. 이건 전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칸 외로 가서 흑도 우변 안 움직일 수 없고요. 네, 저렇게 흙이 움직일 때 계속 두들겨 맞겠다는 네. 그런 백 초읽기를 작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렇게 백이 멀리서 덮어 씌웠는데 중앙 쪽을 틀어 막지 못하면 애초에 두었던 세 칸의 의미가 없죠. 아마도 이 바둑은 좌변은 이렇게 비워두고 우변에서부터 계속 번져나갈 것 같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흑도 기세로 젖혔고요. 백이 못 끝나요. 일단은 끊어야 합니다. 네. 끊는 것 이외에 다른 수는 흙이 중앙 쪽으로 진출하면서 백돌이 양분되는 순간 20초. 백이 고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끊는 순간 지금 방금 전에 끄는 백 한 점을 흙이 바로 제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 선을 젖히는 것까지는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연구가 되었던 진행입니다. 뭐 지금 진행되는 이 변화가 20초.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둘, 그래도 셋, 어느 정도 결론은 넷, 나 있는 건가요? 다섯, 여섯. 결론은 분명히 일곱, 예전에 내린 적이 여덟, 있었는데요. 네. 아홉. 그런데 일단 프로 기사들도 그렇습니다. 그 검토할 때 변화가 한 뭐 100가지 이상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형태에 대해서 모든 변화를 꿰고 있지 못해요. 네. 특히나 최근에 대유행을 하는 그런 진행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도 과거에 연구했던 것 그 기억을 좀 꺼내고 또 당장 눈앞에서 수익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최선의 20초. 결론을 찾아갈 겁니다. 하나, 둘, 뭐 또 공동 연구를 통해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나 다섯, 있다고 해도 여섯, 일곱, 뭐 나는 그 변화가 여덟, 싫을 수도 있는 아홉.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단수까지는 예전에 연구했던 대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흙이 나간 수로 과거에는 빵따냄을 주고 반대쪽을 끊어서 이 백도를 제압하는 그런 바꿔치기에도 연구가 됐던 그 기억이 있는데 실전은 송지훈 초단이 계속 복잡하게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이라면 우상이 다 들어가나요? 네, 우상기 하나, 105점이 다 잡힙니다. 굉장히 셋, 커 보이는데요. 넷, 다섯. 그래도 백도 빵따냄을 여섯, 했고 일곱, 이제 바깥쪽에서 더 여덟,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홉. 네.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그렇게 된다면 서로 호각이었던 그런 연구 결론이었는데요. 지금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제 나가놓은 교환이 과연 득인지 그걸 좀 봐야겠죠. 그리고 원성진 구단이 흙에 나가는 수에 대해서 실전을 꽉 이어서 받았는데 막아서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우상은 흑의 수중에 다 들어갔죠? 네. 언뜻 보면 백이 꽉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도 내수 그리고 흑도 내수입니다. 그리고 백선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20초. 흑돌이 내수이긴 한데 둘, 한 집을 내는 셋, 순간 지금의 형태는 넷, 유가무가에 걸리는 다섯, 형태입니다.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우상 쪽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 세 칸에 대한 설명부터 하죠. 네. 이 세 칸의 수 언뜻 보면 좀 어설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 두 점에 대해 압박을 가하려면 밀거나 한 칸 정도가 보통인데 너무 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가 나오기까지 원래 예전에는 여기를 밀었고요. 밀면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네. 여기를 끼워서 밑을 단수치고
네, 그 다음에 흙은 손을 빼거나 이렇게 밀어가는 진행이 많았습니다. 뭐 한때 유행했던 포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는 바둑이 많았죠. 네. 뭐 이렇게 두고 흙은 손을 빼는 진행도 많았는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발견된 수가 그때는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도 나왔습니다. 네. 한 칸 띄고 흙이 한 칸을 띄면 당장 여기를 뭐 나와 끊는다든지 해서 여기를 이기면 아까와 같은 진행이고요. 네. 여기를 나와 끊는다든지 해서 또는 밀고 끊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가 모두 흙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다가 이수가 등장을 했어요. 네. 이수는 당장 나오면 젖혀서 아무래도 실전처럼 멀리 있는 것보다 좀 더 흙돌에 대한 압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흙도 여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붙여갑니다. 모양은 나쁘지만 막으면 이렇게 호구 쳐서 중앙으로 돌파를 하고요. 네. 는다면 이렇게 쭉쭉 밀다가 하나 찔러두고 뭐 여기를 끊는다든지 또는 젖혀 있는다든지 이런 진행이 됩니다. 뭐 흙도 자연스러운 수단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리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수가 나온 거네요. 이수의 의미는요. 네.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언뜻 보면 지금도 넘는 것과 중앙 탈출이 맛보기입니다. 네. 여기를 누르면 아까와 같은 형태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세 칸을 두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밀면 늘어서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부분의 약점이 조금 백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 칸을 둘 때는 흙도 나와서 젖히는 것은 거의 필연처럼 많이 두어지고요. 네. 젖히고 이제 이었을 때 여기 단수 칠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여기를 끊고 딸 때 네. 이렇게 막아서 쌍방 바꿔치기 하는 진행도 과거에 많이 연구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양도 이 정도 실리의 가치가 있는 거군요. 한번 보시죠. 여기를 이으면 네. 흙이 뭔가 맛이 나쁘기 때문에 제압을 한다고 보면 이곳이나 이곳으로 제압을 한다고 보면 네. 이제 막았을 때 전부 선수입니다. 다 틀어 막히고 나중에 이 들여다보는 수 뭐 활용도 있고요. 그렇군요. 보기보다는 흙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실전은 이쪽을 먼저 나갔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 교환을 하고 나서도 제압이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빵 따냄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 나가놓는 것이 자세가 낫죠. 네. 이제 이때 실전은 이곳을 이었는데 여기를 틀어 막는 것도 꽤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막아갔다면 과연 어떻게 뒀을지. 한 집을 내나요? 그럼 이쪽을 이제 지켜서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제가 100이라면 아마 다른 식의 변화를 한번 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은 두텁게 처리를 했고요. 네, 실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틀어 막으니까 네. 백돌이 이곳에 온 것이 아무래도 중앙 쪽으로 약간 도움은 되고 있지만 흙도 빵 따냄을 주면서 제압당했던 자세가 하나 나가면서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의 두터움이 아까만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실전은 이곳을 젖혔네요. 지금 그냥 여기를 두고 빈삼각으로 나가면 백도 내수고 흙도 내수인데 이 내수를 바로 메워 들어가려면 이렇게 한 칸 뛰는 순간 한 수 부족이죠. 그렇다면 꽉 막아야 합니다. 네. 그때는 흙이 젖혀서 네, 한 집을 내면 이거는 젖혀도 막으면 이어도 뒤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무가로 백이 잡힙니다. 네. 결국 지금은 백이 잡힌 자세네요. 그렇다면 원성진 구단이 잡히긴 잡혔는데 앞으로 이 잡힌 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두터움을 더 챙겨갈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시청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실리는 내줬는데요. 어떤 식으로 두터움을 살려갈까요? 이 버림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20초) 하나, 둘, 셋. 글쎄요, 제 생각에는 원성진 구단이 이끌어 가려던 변화 같지는 않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백이 내어준 실리에 비해서 뭐 그렇게 두터움을 얻은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초. 흑이 두 점으로 하나, 나갔을 때, 둘, 빵따냄을 셋, 거부했을 때 네. 백이 받아준 다섯, 수가 여섯. 반대쪽으로 막아가는 것이 어땠나 싶네요. 네, 지금 재미있는 교환이 나왔습니다.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107점을 버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활용을 해놓는 거고요. 방금 전에 흑이 이은수가 왜 두 점 쪽으로 꽉 안 막지? 약간 의아할 수 있지만 네. 두 점 쪽으로 막았다가는 방금 전에 흑이 이은 자리를 백이 하나 끊어두는 하나, 순간 둘, 바깥쪽 공배가 셋, 자충이 됩니다. 넷. 그럼 백수가 한 수 차이가 나는 거죠. 여섯, 일곱. 그렇게 또 수를 늘릴 수가 있군요. 네, 결국 타협이 되었죠. 그래도 이건 흑의 만족 아닐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흑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도 뭐 큰 차이로 흑이 좋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결국 이런 바둑은 중앙 쪽의 백의 두터움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작전을 펼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제부터 두어지는 수순도 다 중앙 두터움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죠? 네, 방향도 그래서 평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흑은 백의 두터움을 좀 의식해야 될 텐데요. 네, 여기서 백의 방향이 어렵습니다. 초반에 흑도 이런 상황에서 3-3을 받지 하나, 않았죠? 네. 지금은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넷, 주변이 백돌이 다섯, 강할 때에는 여섯, 3-3을 일곱, 받아서 무난하게 여덟, 정석 진행을 시키는 아홉.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예 손을 돌려버렸습니다. 약간은 의외인데요. 네, 실전의 진행이 이 정도라면 확실히 흑이 포석은 약간 성공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실리를 우상기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백은 중앙 두터움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성진 구단이 좌하귀에서 마땅한 이 정석을 찾지를 못했어요. 바깥쪽에서 다가온다면 그래도 두터움을 쌓을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후수가 되는 정석이라서 흑이 상변을 전개할 때 상변의 흑이 모양이 넓어지는 것도 좀 고려를 한 거죠. 네.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좌하귀에서 마땅한 정석이 없다고 보고 손을 돌렸는데 그렇다면 바둑이 이렇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네. 그 순간 중앙 백의 두터움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뭔가 자연스럽게 두터움을 살려가는 바둑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두터움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가 엷은 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백이 어떻게 두터움을 활용할지가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만 놓고 보면 이 노련한 원성진 구단을 맞아서 오히려 네. 송지훈 초단이 노련한 포석 반면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곳곳에 칩을 챙겨놨고요. 백은 일단 두터움을 일관되게 살려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백이 두어가고 있는 그쪽 부분이 100% 선수는 아니지만 네, 흑이 받지 않았을 때에는 백 두 점을 살려 나오면서 바깥쪽을 쏴바르는 것이 모두 선수이기 때문에 두텁습니다. 흑도 뭔가 받긴 받아야 돼요. 흑이 받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두 점을 제압할지 아니면 중앙으로 진출할지 그 두 가지를 놓고 출기를 고민이 좀 시작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뭐 제압을 해두는 게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압을 했다고 보면 흑의 불만은 네, 둘, 백이 우변 셋, 쪽에 전부 조여 넷, 붙이는 게 선수 아닙니까? 다섯, 여섯. 그쪽을 다 당해 있다고 보면 방금 전에 백이 두고 흑이 받은 교환이 흑으로서는 좀 아픈 교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일단은 받아두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는 것은 흑이 둔 그 자리를 백이 나갔을 때 곤란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성진 구단 큰 그림을 그려보죠. 네, 지금은 좌하기 쪽에는 흑이 3-3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뭔가 백이 두텀을 살리긴 어렵고요. 원성진 구단은 반대로 이 20초. 상변 쪽의 모양을 넓힙니다. 하나, 둘, 저렇게 넓혀올 때는 셋, 흑도 좌변을 넷, 벌리는 것이 다섯, 급한 자리예요. 여섯, 일곱. 지금 흑이 둔 자리 근처로 백이 간다면 네, 백이 상변 쪽으로도 모양을 넓히고 좌변 쪽으로도 넓히면서 흔히 말하는 양날개라고 하는 아주 좋은 포진이 됩니다. 뭐 백이 좌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입체적인 모양이 20초.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전히 다가오는 자리는 크고요. 여기서 흑도 중앙으로 한 칸 정도 뛰는 것이 일단 일감입니다. 아마 프로기사라면 누구나 그 자리를 일감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네, 20초. 하나, 그런데 역시 송지훈 초단 공격적이네요. 백이 받아두지 않은 곳 먼저 응징을 하고요. 글쎄요, 그래도 저 자리는 그렇게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이 다가간 자리는 저의 감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지훈 여덟, 초단은 아홉. 모양을 갖추기보다는 상대를 압박하는 진행을 선택했는데요. 진행된 수순 다시 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 수는 네.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한눈에 봐도 완착입니다. 그런가요? 당연히 여길 띄어야죠.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자리인데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견제하는 흐름 안 나올까요? 이제 바둑은 항상 주변의 배석을 봐야 하는데 네, 평소에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네. 3-3을 들어갔을 때 다가오는 자리가 백도를 공격하는 이 급소임엔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상대가 3-3을 두면 당장 벌리는 경우도 많죠. 네, 근데 지금 전체 국면을 보시면 일단 이 부분이 넓어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벌렸을 때
뭔가 이 부분을 백이 벌릴 여지가 있었는데도 여기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가치가 작아졌고요. 흑돌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흑이 벌리는 모양이라도 좋은데 지금은 여기도 낮게 있습니다. 네. 그럼 집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되죠. 실전에 지금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받아두었는데 일단 원성진 구단이 여기까지 활용을 합니다. 받아준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곳을 붙여간다면 저는 아무리 봐도 이곳은 방향착오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에서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 자리가 그만큼 좋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벌렸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중앙에서 눌러갈 때 이 수는 집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받아줄 수밖에 없고 네. 여기 넓어지고요. 그래서 이 수는 송지훈 초단이 지금까지 아주 노련하게 반면 운영했던 것과는 좀 대비되는 약간은 방향이 이상한 자리가 왔는데 물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송지훈 초단의 기풍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송지훈 초단이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는 좀 대세점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송지훈 초단이 선택한 방향이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실전 계속 보시죠. 백이 좌하 쪽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흑이 자연스럽게 이 상변, 상중앙 쪽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좌하 쪽을 20초. 더 이상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일단 보강을 하는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백이 어떻게 행마를 해도 네. 흑이 다가온 자리는 전혀 큰 자리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먼저 하변을 둔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하변으로 향할지 중앙으로 덮어 씌울지가 어려웠던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를 흑이 구태여 대세점이 여러 군데 많은 상황에서 네. 먼저 쭉, 다가올 필요가 하나, 없었던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원성진 구단은 워낙 이 두터움을 중시하는 기사라서 계속 뭔가 가일수를 하고 있는데 저라면 아마 그냥 바로 반대쪽을 붙여갔을 겁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 가능합니까? 네, 오늘 원성진 구단은 송지훈 초단의 도발에 대해서 바로 그냥 반격을 가하죠. 지금 저수는 한 2칸 정도 위로 네. 백이 2칸만 띄어도 흑의 이 방향착오를 꼬집을 수 있었는데요. 20초 하나, 더 강하게 응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된다면 수일기의 충돌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흑도 막 끊어가면서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 전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원성진 구단이 만약 흑의 이 벌림수를 꼬집으려면 굳이 이렇게까지 자신도 망할 수 있는 길을 가기보다는 네. 평범하게 하나, 두었다고 하더라도 둘, 셋, 이 흑의 완착을 꼬집을 수 다섯, 있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때론 상대의 완착이 그 후에 나온 자신의 완착으로 좋은 수로 둔갑하는 경우 바둑에선 여러 차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완착이든 무리수든 제대로 응징을 해야 또 되는 거고요. 네. 20초 하나, 둘, 이 싸움은 셋, 모르겠는데요. 넷, 어렵죠.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자, 백
또 아주 장담할 수 있는 전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변 전투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백은 사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둘 필요도 없었고요. 네. 만약에 여기를 그냥 붙여갔을 때 네. 이쪽 공격당하는 거 싫다면 그냥 이런 자리 한 칸을 띄워도요. 네. 여기서 손 빼면 여기를 왔을 때 그냥 괜히 들어가서 악수 아닙니까? 그럼 흙도 결국은 받아야 합니다. 네. 그냥 이런 교환을 하고 이쪽을 붙여간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 눌러가거나 집을 지킬 때도 그렇고 흙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두더라도 바둑은 오히려 백이 대세를 리드해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었는데 원성진 구단이 좀 더 이수에 대한 응징을 강하게 하려는 생각이 네. 어깨 짚는 수에서 드러납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흙도 반격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이 어깨 짚는 수는 만약에 흙이 끊을 수 없다면 이 밑으로 이렇게 넘어야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정말 흙은 이 벌린 수가 최악입니다. 네. 이 벌린 수는 이렇게 된다면 그냥 두 칸 벌리는 것보다도 못해요. 괜히 가서 상대에게 이 자연스럽게 중앙에 두텀을 내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집도 몇 집 안 붙고요. 네, 이거는 흙의 입장에선 최악의 그림입니다. 흙도 뭐 당연히 끊어야 되는 장면이었고요. 네, 상대에게 당연한 반발을 이제 유도해서 수액기 네. 전투가 벌어졌는데 대신에 이 어깨 짚는 수는 통한다면 충신이지만 통하지 않는다면 역적이에요. 네. 이 수는 잘못했다가는 백이 지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근도 단수치고 호구치는 것이 젖힌 걸 봐서 선수죠. 그렇다면 이 부근의 백도 모양이 완벽치 못하고요. 또 어쨌든 간에 흙이 하나 나와 있어서 흙돌이 몇 군데 있는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수익기 싸움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뛰었고요. 네, 한 칸 띄고 네. 지금 젖혀갔는데요. 어쨌든 흙보다는 백이 얇은 곳이니까요. 네, 지금은 백의 입장에선 이 두 점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망했습니다. 네. 이쪽의 수익기 싸움, 지금 여기를 젖히고 막았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전투가 승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실전 보시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느 한쪽은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봐도 이 싸움은 백이 고전인데요. 20초. 네. 하나, 원성진 구단이 왜 이렇게까지 싸웠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면 지금 그 수를 착각하고 있나요? 상당히 쉬운 수인데 여기서 흙이 다음 한 수 제대로 응징하면 네.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십 초. 언뜻 하나, 보면 4점을 단수 둘, 치고 싶지만 지금 셋, 단수 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늘었을 때, 네, 이때 어떡하죠? 지금 4점을 흙이 잡는 것과 네. 바깥쪽 틀어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백이 잡혔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쉬운 수였는데요. 그럼 백이 정말 대책이 없는데요. 원성진 구단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20초. 하나, 약간 둘, 못 보고 있었던 셋,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다섯, 수를 봤으면 이렇게 여섯, 진행을 일곱, 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여덟, 아홉, 열, 백. 4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못 봤다는 거죠. 네, 못 봤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이건 송지훈 초단의 이 바짝 다가서는 이상 감각이 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백이 너무 허무하게 잡혀버렸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할 수 없죠. 지금이라도 최선을 찾아야 일곱, 되는데요. 여덟, 아홉, 열, 백. 3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또 사용합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제가 만약 원성진 구단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책이 안 보이는데요.
백이 그냥 적당히 중앙을 눌러갔다면 중앙에 거대한 모양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던 자리가 네. 지금 들어가면서 쭉, 잡혔기 때문에 하나, 집으로도 손해를 둘, 보고 또 잡히면서 중앙 넷, 쪽은 다섯, 오히려 흙이 두터워질 여섯,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덟, 아홉, 너무 크게 열. 당했습니다. 102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또 사용합니다. 이 정도 잡혔으면 중앙이라도 다 봉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네. 제가 지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원성진 구단 같이 랭킹 뭐 10위권에 있는 그런 기사들에게 네. 이런 순식간의 착각을 통한 전투에서의 패배는 1년에 한두 차례 볼까 말까입니다. 네. 그만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게 뭐죠? 지금은 쉽게 그냥 흙이 4점을 제압하고 뚫려도 사실은 대성공인데 네. 그 정도로 만족할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시간을 연달아 3번을 사용하면서 20초, 일단은 하나, 좀 비틀어 보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자, 송지은 초단도 고민을 합니다. 행복한 고민인데요. 네. 지금은 흙이 꽉 이어주는 수만 아니면 됩니다. 네. 지금 저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이어줬다간 걸려요. 뭐 넉점 정도만 잡아도 좌하 하나, 형태도 또 둘, 계속 돌봐야 되는 셋, 모양이고요. 넷, 다섯,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저 수도 어떻게 보면 넉점을 제압한 수입니다. 네, 원성진 구단 믿기지 않는 착각이 나왔는데요. 하변 형태 보겠습니다. 정말 원성진 구단이 이런 수를 못 봤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지금 생각이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막아서 네. 흙이 단수 치는 건 이제 이어주는데 네. 여기를 나가는 것과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을 맛보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진행은 그럼 백이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3점이 오히려 흙이 잡히죠. 네. 그거는 백이 성공인데 여기를 내려서는 수가 그냥 잡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수상전에서 한 수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여기를 백이 뭐 있거나 막아서 제압하는 순간 막았을 때 백은 이제는 3수밖에 되질 않고요. 흙은 4수니까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원성진 구단이 여기서 괴로워하다가 지금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이제 이어달라는 거죠. 네. 이어준다면 그때는 여기를 2점을 제압을 합니다. 네. 그럼 쉽게 이제 여기 뭐 단수 교환은 있으나 없으나 네. 비슷합니다. 됐다고 뭐 네. 보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나가는 것을 흙은 방비를 해야 하니까 여기를 둬야죠. 네.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더 이상 수를 늘리기 어려웠지만 이 교환이 있어서 지금은 밀고 둘 때 여기를 넘어가면서 한 수가 늘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교환이 없으면 바로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순간 오히려 한 수 부족으로 흙이 잡힙니다. 네. 아, 이거는 뭐 패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송지훈 초단이 만족할 만한 진행은 아니겠죠. 네. 네, 실전은 그래서 이수에 대해서 여기를 두어서 반발을 했고요. 네. 네, 지금 여기를 붙이고 나가고 뚫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어지럽게 만들어 보는데요. 그렇죠. 네. 원성진 구단이 지금 이 한 점을 제압하는 정도로는 네. 하나 밀고 그냥 만 나쁘다고 본다면 흙이 이렇게 지켜두더라도 네. 그거는 제 느낌으로는 한 15집은 망했습니다. 이쪽도 여전히 얇고요. 중앙 쪽의 세력도 다 지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원성진 구단이 계속해서 변화수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뭔가 흙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면 네. 지금은 좀 크게 당했습니다. 송지훈 초단이 꽤 우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원성진 구단의 손실이 컸습니다. 우하 쪽에서 뭔가 만들어 봐야겠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우하 형태 자체가 흙이 뭔가 걸려들 만한 그런 형태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서로 타협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하변에서는 흙이 확실히 득점을 했죠. 네, 그렇죠. (20초) 하나, 둘, 셋, 넷. 원성진 구단이 이제부터 이 바둑의 균형을 맞춰가려면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리로만 본다면 하변의 흙집이 늘어났지만 백도 우하기에서 어느 정도 이 집으로 만회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실리로는 백이 그렇게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0초, 어마어마했던 중앙 쪽의 발전성이 네. 지금 넷, 전부 사라졌죠. 다섯. 이거는 타격이 큽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중앙 쪽에 뭔가 집을 내거나 그런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없고 네. 이 상변 쪽을 최대한 넓혀서 그쪽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원성진 구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만드는 것도 뭔가 열분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20초, 그냥 하나, 집을 지어야 되는 둘, 거잖아요. 셋. 바둑이 오히려 좌하기 쪽에 백돌이 다섯. 엷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냉정하네요. 네, 네, 두어지고 보니까 그나마 저수가 최선이네요. 너무 크게 당한 느낌이기 때문에 상변을 최대한 먼저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먼저 했는데요. 네. 원성진 구단이 냉정한 수를 두었습니다. 20초, 버텨야 되는 흐름이 맞긴 둘, 하지만 셋, 좌하는 넷, 또 너무 얇죠. 지금 그 자리를 여섯, 흙이 단수 쳤다 하고 일곱, 생각하면 네. 백돌이 전부 못 살아 있고요. 백돌이 중앙으로 탈출하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중앙과 상변 쪽에 백의 세력이 지어집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지금 백이 둔수는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정수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은 일단 걱정거리가 없는 바둑이 됐어요. 신경 쓰이는 돌도 없고요. 네, 송지은 초단이 사실 지금 장면에서도 상변 쪽에 좀 삭감을 가고 싶은 자리인데 네. 그냥 판을 좀 쉽게 정리하려는 생각일까요? 또 한 번 의외의 감각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중앙 쪽은 잘 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글쎄요. 타계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일지.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두터워진 거죠. 20초 하나, 네, 일단 둘, 흑돌은 탄탄하게 넷, 좀 정돈을 하고 다섯, 그리고 실리로 여섯, 확실히 앞서 나간 다음에 네. 여덟,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상변 쪽에 백 모양을 깨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뭐 그것이 흑의 작전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 발 늦게 중앙 쪽으로 깨 들어가고요. 지금 집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초) 하나, 둘, 우변 쪽의 셋, 백의 모양은 넷, 백이 두 점을 다섯, 제압하고 있는 선까지 여섯, 전부 집이 된다고 일곱, 계산을 했을 때 여덟, 한 아홉. 34집 정도 납니다. 네.
상변은 3선까지는 100의 확정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 30집 정도 나죠. 100집은 전체적으로 65집이 조금 약합니다. 하나, 둘, 흑은 셋, 넷, 우상기간 28집 되고요. 우하기까지 53집 정도 됩니다. 네. 이십 초 흑집은 한 78집 정도? 셋, 네, 넷, 그 정도는 나고 있는 것 다섯, 같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쨌든 백은 조금 더 집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형세인데요. 네, 지금 집만 계산했을 때는 65대 78이죠. 반면 13집 차이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중앙이나 상변 쪽에 어느 정도까지는 100이 확정가로 세워주고 그 정도 차이인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절망적이진 않네요. 하나, 둘, 그것은 원성진 구단이 넷, 한방 승부로 가기보다는 네. 그래도 노련하게 일곱,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이뤄낸 것이 좀 주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송지훈 초단이 우세를 잡은 직후에 왜 좌상기를 2선으로 넘어갔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넓은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게 둘 바엔 차라리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게 더 나았죠. 지금 실전은 그곳을 100이 붙이는 바람에 그쪽의 두텀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완전하게 정리를 하려는 생각이었을까요? 글쎄요. 2선을 들어가서 실리로 앞선 것이 안전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확실히 송지훈 초단 장단점이 네. 뚜렷한 기사네요. 둘, 그리고 셋, 제가 넷, 다른 프로 기사들에게 다섯, 들었던 장단점과 다르지 일곱, 않습니다. 네. 여덟, 아홉, 수익기와 전투가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고 실제로 하변에서 멋진 수익기를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하변의 다가선점이나 그 하변의 성공 이후에 그 직후에 자상기의 2선 침입한 점 그런 것은 좀 방향차고라는 느낌을 줍니다. 뭐 하변에서 20초. 이 정도의 상대 하나, 실수가 둘, 나왔으면 셋,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다섯, 유리하다고 생각할 여섯, 수도 있을 텐데요. 여덟, 아홉, 하지만 막상 형세 판단을 해보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바둑이라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차이가 잘 벌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들이 뭐 반면 15집 그러면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그렇게 벌어지질 하나, 않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지금도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흙이 나쁘진 네.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흙이 편한 형세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도 상중앙의 폭이 꽤 하나, 깊어진 것 같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모양을 펼치고 있는 선으로 다 집이 나진 않겠죠? 상변 쪽이요. 네. 상변 쪽은 그래도 거의 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백의 실리도 상당한데요. 네. 대신에 이제 저렇게 좌변에서 중앙으로 흙도 행말하면서 그곳에 흙집이 조금 늘고요. 네. 그리고 상변 쪽에 다섯, 이 선을 날일자를 여섯. 간다든지 또는 실전처럼 저렇게 붙여갔을 때 네. 저러면서 흙집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집이 짓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보통 중앙집은 상대가 깨다 보면 상대 집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원성진 구단도 저 자리는 미리 4선에 하나 들여다 봐놓을 걸 그랬어요. 네. 지금 들여다보면 한 칸 좌측으로 밀고 올라와서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백의 권리였는데 20초. 역으로 당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두었을 때 원래는 그 자리가 백이 교환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약간 백의 입장에서 후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선을 단수 치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다시 단수 쳐서 중앙으로 돌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성진 구단도 지금은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이기 때문에 위쪽을 이었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는 백집도 꽤 늘어났습니다. 이제 대신에 흙도 상변 부근만 해도 제가 네. 셌던 것보다 한 5집 이상은 늘어났어요. 같이 늘어난다는 게 백의 문제인데요. 흑과 백 서로 집 모양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지금 형세는 어떨까요? 네, 네, 같이 느는 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흙도 네.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도 늘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좀 더 수순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변을 지킬 거면 네. 이 들여다보는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교환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실전보다 집으로 이득이었고요. 네. 이 부분이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만약 이 교환이 정말 아까웠다면 백은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키워서 흙이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중앙을 틀어막는 뭐 단수치고 여기를 틀어막는 이쪽을 키우는 진행으로 가든지 네. 뭔가 노선을 확실히 정했어야 되는데 원성진 구단이 여기를 키우긴 키우되 실전에 이 들여다보는 교환에 이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역으로 여기를 붙여가니까 이제는 들여다보면 흙이 여기를 나옵니다. 네.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잃은 거죠. 어차피 이쪽을 키울 생각이었다면 다 해뒀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곳에서 집으로 좀 손해를 봤고요. 네. 흙의 이상 감각이 나오면서 약간 따라잡았나 싶은 순간에 백도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교환도 하나 되어 있고 네. 이쪽을 들어갔군요. 네, 들어가고 막은 장면인데요. 백도 집이 많이 늘었긴 늘었습니다. 한번 네. 대가를 해보죠. 한 이 정도 선까지 집이 된다면 한 50집 정도 되고요. 네. 아까 이쪽이 여기까지 셌을 때 34집 정도였죠. 그렇다면 100집은 한 84 정도, 그 정도까지는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흙은 네, 이곳이 35집이고요. 네, 합쳐서 한 60집 정도 납니다. 네. 70, 80, 86, 88, 한 90, 이 정도까지만 치더라도 덤을 합친 100의 집과 비슷합니다. 그럼 그래도 차이가 좁혀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좁혀졌는데 이제 네. 문제는 100을 여기까지 집으로 다 세줬죠. 여기까지 다 세줬습니다. 아. 이제는 100은 집이 늘어날 곳이 없고 네. 이곳의 열범이라든지 흙이 오히려 두터움을 행사할 곳이 많아서 네. 지금은 확실히 흙이 좀 바둑은 우세하네요. 네.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는 이 들여다본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겠습니다. 네. 자,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흑의 우세입니다. 아홉. 백은 아직도 엷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부분도 흑이 집이 늘 둘, 수가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도 원성진 구단이 지금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늘어간 것도 약간은 중앙에 끊고 끊는 수가 다 선수가 돼서 뒷맛은 나쁜데 약간의 불리함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수록 점점 이 좌악 위에서 중앙 쪽으로 나오고 있는 둘, 그 백돌은 얇아지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이제는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팁니다. 꽤 위험해 보이는데요. 정수는 돌보는 것이 정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백이 두어간 중앙 쪽을 흙이 날일자를 간다면 애초에 제가 계산했던 집 모양에서 네. 우변도 지켜야 되고 중앙 쪽도 흙의 진출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백의 집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세라고 본 거죠. 네, 원성진 구단이 지금 버티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 지금 저렇게 하나, 밀어가는 승부수가 둘, 통해서 중앙은 셋, 집이 늘어나면서 넷, 좌악의 백도 다섯. 잡히지 않는다면 네. 그때는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뭐 승부 호흡으로 본다면 이 길이 맞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중앙 집으로 버티면서 상당히 많이 붙고요. 그런데 좌하 쪽이 너무 얇아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이제서야 두 번째 초읽기를 사용을 하는군요. 송지훈 초단이 지금까지 시간을 네. 아껴둔 보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원성진 구단의 이 마지막 승부수 사활을 둘러싼 공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네. 그 전에 작전을 잘 세운 거죠. 10초. 하나, 송지훈 초단도 셋, 여기서 결정타를 다섯, 꺼내지 못하면 여섯, 뭐 앞서 일곱, 있었던 우세는 여덟.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 경계선이라면 아까 계산했던 백집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백의 집 모양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눌러간다고 해서 백의 경계선이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 그 우중앙 쪽에 네. 닷전자 사이에 터져 나오는 곳이 남아 있고 네. 아래쪽에 백돌이 타개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돌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원성지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진행을 시키지 않을 셋, 수가 없었던 거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백 대마도 꽤 위험해 보이면서 중앙 쪽의 약점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백의 고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흙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네. 백도 별로 근거가 네. 없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렇게 늘었을 때 중앙 쪽에 백의 단점이 많습니다. 네. 이제 상중앙 쪽부터 해서 한 점을 끊는 단수가 선수이고 두 점을 끊는 단수가 선수이고 그 다음에 또 끊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약점을 지킨다면 송지훈 초단이 아마 좌악이 쪽에 있는 그 백도를 잡으러 갈 하나,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상황에서도 버티나요? 네, 저 수는 집으로 최대한 득을 보는 수네요. 흔히 나오는 맥점입니다. 저 붙인 수에 대해서 흙이 젖혀서 반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지금 상황에서 셋, 젖혀서 반발한다면 네. 다섯, 중앙에 있는 흙 여섯, 두 점을 백이 단수 쳐서
당장 흙이 곤란해집니다. 백은 양쪽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요. 위험해 보이네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 흙의 승리가 점점 셋, 유력해지고 있는 넷.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중앙 약점도 그대로 남아있고 좌하도 굉장히 위험하고 과연 그 양쪽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지.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까지만 하고 지켜두니까 네. 백이 흙집을 약간 더 깨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백돌은 위험하고요. 여전히 중앙 쪽의 약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 수는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쉬워 보이진 않네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중앙 쪽에서만 보면 살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 다른 곳에서 한 집을 내기 위해선 좌하 쪽 또는 하변 쪽 그쪽에서 한 집을 더 내야 전체 대마를 살릴 수 있는 형태인데 20초. 지금은 뭐 명백한 하나, 둘, 고전이고 셋, 위험한 넷. 상황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또 먼저 괴롭히는군요. 네, 지금 이렇게 중앙을 손대면서 좌하 수읽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하나 끊어둔 수는 자체가 의미가 있죠. 지금 저 교환이 없을 때에는 네. 백이 쌍립되어 있는 형태 쪽으로 그쪽으로 백이 삐져 나왔을 때 20초. 하나, 이제 그때 방금 끊어둔 수가 역할을 합니다. 넷, 다섯. 지금 저렇게 교환을 해두고 나서 이제는 잡으러 갈 것 같아요. 타개하는 과정에서도 원성진 구단이 집으로 최대한 버텼기 때문에 네. 중앙 정도로 만족을 해도 흐름상 흙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왠지 실전 심리상 지금은 하나, 대마 둘, 공격에 셋, 최대한 수익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연장체액이 많다는 것은 흙의 장점이네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계속해서 연장책을 써봅니다. 지금 끝내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송지훈 초단이 시간을 벌면서 백 대마를 잡으러 갈 수 있는지를 수익기 해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한 수읽기를 하기 20초. 위해서 계속 하나, 연장을 둘, 하는데요. 셋, 넷, 이제는 다섯, 될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결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결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행을 한다면 저 자리가 급소입니다. 백 모양이 정말 크게 탄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건 잡힌 것 같네요. 네. 그나마 원성진 구단이 지금 둔 수보다는 훨씬 더 흙을 괴롭힐 만한 수가 20초. 있었을 텐데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수익기에 있어서는 넷, 원성진 네. 구단이 다섯, 여섯,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어 여덟, 보입니다. 아홉, 열. 흙 두 번 남았습니다. 만약에 백이 살면요. 그럼 백이 좋은 건가요? 살면 제 느낌으로는 미세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그냥 산 게 아니라 좌변 쪽, 좌중앙 쪽으로 최대한 득을 보면서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흙도 지금은 그냥 살려주기에는 좀 부담되는 형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쉽게 둬도 20초. 잡힌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백돌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네요.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기엔 네. 지금 저 사활 자체가 너무 셋. 쉽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해볼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흙이 중앙 쪽에 찔러 들어간 곳을 일단 백이 이어야지 뭔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때 딱 한 수, 정답이 막상 하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딱 한 수 백을 못 살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때인데요. 언뜻 보면 흙이 지금 백을 잡으러 가기 위해선 좀 발빠르고 다급하게 행마의 리듬을 구해야 될 듯 보이지만 네. 지금은 그냥 느긋하게 두는 수가 정답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저수로 잡혔습니다. 네. 저수밖에 없네요. 저수로 안쪽에서 두 집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변도 한 집을 낼 수가 없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에선 한 집밖에 못 만들었고 하변에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변 쪽의 모양은 귀에 붙여져 있는 백 한 점을 뒤로 늘어서 살려낸다면 네. 흙이 일선에 눈목자로 흔히 이제 비막 끝내기라고 하죠. 그 네. 끝내기 하는 식으로 눈목자를 갔을 때 한 집이 하나, 나질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건 다 잡혔습니다. 오늘 바둑은 원성진 구단이 송지훈 초단에게 이 수일기에서 네. 완패를 당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원성진 구단이 돌을 거둔 것 같네요. 네, 원성진 구단의 손도 이 하변 형태로 가장 먼저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송지훈 초단 원성진 구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아마 이 초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초반에 수상전 때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변화가 있었다는 그 원성진 구단의 후회이고요. 네,
네, 확실히 이렇게 처리를 했다면 실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네요. 네, 이건 오히려 흙이 위험했을 수도 있는 수상전이었네요. 네. 네, 실전은 일선에 내려서는 수를 못 보면서 거기서부터 원성진 구단의 바둑이 꼬이기 시작했죠. 네, 초반에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형세였어요. 네, 오늘은 두 번의 수익기 전투가 있었는데요. 네. 두 차례 모두 송지훈 초단이 원성진 구단을 압도하면서 수익기의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초단들이 승리하는 걸 이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대어를 낚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구단 기사도 아니고 원성진 구단은 세계 챔피언 경험이 있는 정상급 기사 아닙니까? 네. 송지훈 초단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네, 송지훈 초단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본선 2회전 대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